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공직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행정기관 행정처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교직원 및 공기업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고, 저의 친구들도 현재 공무원으로 어느 한 부서에 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입사원 퇴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행정처리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해보며 여러분들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사회적,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운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채용 시장은 IMF와 비슷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사회적으로도 청년들이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통계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채널 특성상 대학교 교직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통계치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요인 중에 하나로 공공기관의 행정처리에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공직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 또한 동감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행정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공공기관 및 교직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취업을 하고 일을 할 때 이런 상황이 나에게도 생길 수도 있겠구나, 만약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수인계의 부재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곳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도 하고 부서 이동으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를 배우는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새로운 부서에서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며 인수인계자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저도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일단 가장 급한 것만 몇 가지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공문, 후미문을 참고하시면서 일을 스스로 배워나가셔야 해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랄까, 나도 바쁘니까 귀찮게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업무를 처리하라는 무적의 문장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전임자도 새로운 부서에 가서 인수인계를 받다 보면 그쪽에서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 뻔하니 서로가 서로에게 악순환처럼 돌아가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일이란 것이 해도 끝이 없어 할 것도 많은데 여유롭게 앉아서 인수인계를 하는 그 시간조차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시한폭탄이 누군가가 담당자로 있을 때 펑하고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공직이나 공공기관, 대학교 교직원으로 입사하는 분들을 보면 참 똑똑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배우면 최소 두세 가지를 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하여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직 업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같은 부서에 먼저 일하고 있는 선임 중에서 본인의 업무를 신입 직원 쪽으로 슬쩍 돌려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게 나의 업무인지도 모르고 오랜 시간 특별히 문제없이 지나갔던 업무가 어느 순간 펑하고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시한폭탄 돌리기를 계속하다가 운 없이 시간이 다해 터져버리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보통 신입 직원이 대처를 잘하지 못할 때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잦은 담당자 변경입니다. 공공기관은 순환보직이라는 인사정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행정에 있어서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미처 생각지 못한 맹점이 드러나는데, 담당자들은 바뀌지만 이 부서에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민원은 전문가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행정복지센터 같은 서류 발급을 도와주는 곳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공공조직은 생각보다 전문적인 분야, 관계 법령, 시행령, 규칙, 판례, 그 외에 수많은 이해관계를 판단하여 진행을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담당자들은 이 일과 관련된 법령에서 명시한 서류를 제출받고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업무 관련하여 민원인으로 찾아오는 분들은 이 일과 관련해서 진짜 수십 년간 이 일만 해온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정말로 많습니다. 가장 쉬운 예시로 세무서, 법원, 고용노동부에는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및 그 분야에서 수십 년간 일을 한 사무관들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일반 행정직군에서도 교통, 건설, 주택 등등 한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데, 잦은 담당자 교체 및 신입사원을 이 자리에 배치한다는 것은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도 무덤덤한 성격인데,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을 정도였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전문성을 키울 생각으로 인재 양성을 하고 체계적인 인수인계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겠지만, 인수인계도 없고 어차피 순환보직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기를 빨리 떠나야 한다라는 마음들이 강하고, 이게 실현되지 않을 경우 정말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문제점은 높아진 눈높이입니다. 뭐랄까, 요즘에는 워낙 일을 잘하는 분들이 많고 문서 작성에 있어서도 워드 프로그램의 한석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서를 잘 만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서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많아봐야 10%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윗선에서는 이런 멋지고 잘 만든 문서, 특히 중앙부처에서 배포하는 자료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같은 부서에 있는 신입사원, 직원들에게 기재부, 교육부에서 만드는 것처럼 자간, 행간, 띄어쓰기, 줄간격, 글자간격, 사용하는 단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길 바라는 상사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작성하는 공문서는 흔히 나의 얼굴, 우리 조직의 얼굴이라고 하여 문서를 엉망으로 작성을 하는 것은 저도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 보니 한자성어로 법문 용례 또는 서류 행정에 늪에 빠졌다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과도한 서류 작업은 결국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야근만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공기관 행정 처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로 인해 신입사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물론 모든 공공기관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곳에서 공감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공공기관이나 교직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는 현실적인 고민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나은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